오늘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 어제 뉴저지 포트리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전통의 한복을 입은 정치인들은 잇따라 원더풀을 외쳤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속하는 BQ1, BQ1.1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또 선로 밀치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11월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 어제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 선포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그 규모를 더 확대했는데요. 우리 전통의 한복을 입은 정치인들은 잇따라 원더풀을 외쳤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한복의 날 행사가 열린 뉴저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지난해 테너플라이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이어 올해는 그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해 개최됐습니다. 조시 갓하이머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은 조선시대 왕의 복장을 하고 참석해 한복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We all work together, stand up to hate, and remember here in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that our best days will always be ahead if we stand together, work together, and remember as a community that our diversity is our greatest strength. So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to be part of this. I can't wait to spend more time with you. It's such an exciting day, and everyone looks phenomenal, don't they? Look at them all. They look phenomenal.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포트리는 미국에서 5번째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겠다고 선포하며 한복의 날 선포도시에 합류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재미 차세대협의회 브라이언 전 대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주에서 한복의 날 제정을 확산해 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인분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복의 날을 더 많이 선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콜로라도도 그렇고 아리조나도 그렇고 더 많은 주를 선포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정치인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직접 패션쇼 무대에도 오르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또 삼고춤, 부채춤,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 공연으로 한복의 날 행사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하루 앞선 토요일에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많은 한인들이 행사장을 찾았지만 예년에 비해 행사가 축소됐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한 추석 대잔치 행사가 열린 뉴 오버팩 공원. 오후 3시 정병화 뉴욕 총영사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단상 아래 부스에는 각종 이벤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통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였고 룰렛을 돌려 다양한 선물을 선사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의 씨름 경기장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가한 선수들의 멋진 경기에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다만 올해 추석잔치는 예년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치러지던 행사를 하루로 축소하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예인 공연도 없이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속하는 BQ1, BQ1.1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변이로 인한 감염 비율이 전체 11%를 차지했는데요. 전주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CDC는 지난 14일 발표한 주간 리포트에서 지난주 미국 확진자 가운데 BQ1과 BQ1.1에 감염된 비율이 각각 5.7%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변이로 인한 감염 비율이 전체 11%에 달하는 셈입니다. 지난주에는 각각 3.3, 2.4%였던 것에서 각각 3% 정도 상승한 겁니다. 미국 내 우세종은 여전히 BA5로 전체 환자의 67.9%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8월 말에 90%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BA5 다음으로 강세를 보이는 변이는 BA4.6으로 확진자의 12.2%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미크론 계열의 여러 다른 변이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염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특히 BA2.72.2의 강한 전파력이 올 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최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염자와 입원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변이를 주시해야 한다면서 신규 변이는 백신을 더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15일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또 선로 밀치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20대 남성을 선로로 밀친 건데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CBS 방송은 전날인 15일 오전 뉴욕 이스트 149번가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26세 시민을 한 남성이 선로로 밀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만 입었고 주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기차가 들어오기 전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검은 외투와 밝은 무늬의 바지를 착용한 용의자가 뒤에서 피해자를 선로로 밀어내기 위해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는 다수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뉴욕 퀸즈의 지하철 안에서 15세 소년이 흉부에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5일에는 뉴욕 잭슨 애비뉴 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걷다가 그를 팔로 감싼 뒤 지하철 플랫폼 너머 선로로 던지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중국계 여성 미셸 고가 타임스퀘어 역에서 선로 밀치기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에서는 이런 교통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1%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운영하는 MTA는 올해 초 3곳의 시범 지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스크린 도어는 오는 2024년 설치될 예정이고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신청 접수가 보름가량 앞당겨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신청 웹사이트의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웹사이트에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의 절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베타 버전 신청 웹사이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절차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베타 사이트를 미리 공개해 운영하게 됐다며 베타 버전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해도 신청서는 똑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IT 담당 부서에서 신청 절차를 살펴보고 한 번에 신청이 몰리면서 웹사이트나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2020년도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 총소득이 개인 기준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4주에서 6주 이내에 대출이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류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기간 동안 기존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었던 다카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는 사실상 무산되고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다카 프로그램이 그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다카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결국 다카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의 관련 법안이 법적인 도전에 직면한 만큼 뉴저지 법안도 법원의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뉴저지주 상하원에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각각 상정됐습니다. 법안에는 학교나 정부청사, 식당이나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타가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를 이른바 민감지역으로 지정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설시설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한 총기 휴대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총기 소유자가 민감지역 외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희망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고 총기 휴대 면허증을 받으려면 가족이 아닌 5명이 보증을 서야 하고 $200의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주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이달 안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일 계획이고 주 상원에서의 일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필 머피 주지사는 최종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입법되더라도 보수 진영이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한 만큼 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부는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BS는 낙태권 폐지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며 지난 2달간 공화당의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다시 공화당 지지가 굳어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응답자의 65%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대답했고 좋아지고 있다는 반응은 15%에 그쳤습니다. 거주지에서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답변은 63%에 달했고 하락하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월의 경우에는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낮아지고 있다고 했고 상승 중이라는 답변은 16%에 그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무엇이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느냐는 질문엔 공급망 및 제조업 문제를 63%로 가장 많이 거론했고 이어 58%는 국제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답변도 전체의 48%에 달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공화당의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42%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잡기를 위해 더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68%,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엔 45%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은 26%, 약간이라는 답변은 20%, 전혀 없다는 8%에 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앞으로 12개월 내에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 66명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학자들의 다수는 앞으로 12개월 내에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7월 설문조사에서는 침체 예상 답변율이 49%였는데 그 비중은 최근 63%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37년 내 최대치인 5.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통틀어 간신히 0.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분기는 연이율 마이너스 1.6%, 2분기는 연이율 마이너스 0.6%의 역성장이 연속 기록됐는데 3분기와 4분기에는 다소 호전될 거란 가능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는 연이율 마이너스 0.2%, 2분기는 마이너스 0.1%로 다시 연속 역성장하는 침체가 우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에 침체기에 빠지면서 고용시장도 형편이 안 좋아져 월간 사업체 일자리가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3만 4천 개, 3분기에 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순감한다는 전망입니다. 연준은 올 3월부터 5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해 연방기금 관련 금리 타깃 범위를 0에서 0.25%에서 3에서 3.25%로 올려놨습니다.
7일 발표된 9월의 26만 3천 개 일자리 순증과 14일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8.2%는 연준이 11월 2일에 연속 네 번째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로 미국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공원이 조성되고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시 당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인 여성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 설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녀상은 필라델피아 남동부 델라웨어 강변의 유서 깊은 동네 퀸 빌리지에 조성될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필라델피아 평화의 광장에 자리 잡게 됩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어제 세계 소아마비 퇴치 계획의 소아마비 퇴치 전략 2022-2026 이행을 위해 12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알렸습니다. 재단은 기금으로 소아마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경구용 소아마비 신약인 백신 2형 보급 확대를 통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막으려는 세계 소아마비 퇴치 계획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연방우정청은 최근 우정청의 명의로 배달 주소가 잘못돼 패키지가 배달되지 않고 있으니 배달지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바로 이 사이트를 클릭해라라는 문자 또는 이메일이 보내지고 있다면서 입력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배달 요금을 지불하라면서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입력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부족난을 겪고 있는 공중화장실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의회 교통기반시설위원회는 지난 13일 화장실 확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통국과 공원국은 우편번호별로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위치를 조사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현재 뉴욕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조사해 6개월 내 보고해야 합니다. 2019년 뉴욕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 공원과 놀이터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10만 명당 16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오전 한때 약하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